안녕하세요. 똥맘 여러분, 똥맘TV의 이미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하기입니다. 자,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신청하는 기간, 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지금 내가 예비 엄마예요. 내가 예비 엄마면 내가 조리원을 갔다가 산후도우미 이용할지 이건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산후도우미 결정하시는 데는 이제 내가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게 싫거나 이러시면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누가 와서 내가 편하게 쉬지 못하고 불편할 것 같으시면 산후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편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시면 신청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건소에 다녀오셔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시죠? 그럴 때는 보건소로 먼저 전화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실 때에는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고 내가 직접 가도 되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셔도 되는데요. 자, 먼저 보건소에는 언제 가셔야 되냐? 신청하시는 기간은요. 출산 예정일이 있죠.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에 보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40일 전에 꼭 했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죠. 모르시고 출산하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출산 후 30일 이전에만 네,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건소에 가는 것도 걱정이 되고 인터넷으로 혹시 하는 방법이 없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있습니다.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0일 전에 제가 신청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복지로는 40일 전은 똑같지만 출산 후에 신청하실 때는 20일, 출산 후 20일 안에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복지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시냐면 휴대폰으로는 안 되고요. 어플로는 안 되고 PC로만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서류가 있는데요. 준비할 서류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불러드릴게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 필요하고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진단서라든지 출산을 하셨으면 아기가 태어난 출생증명서라는 걸 병원에서 주실 거예요. 그거 준비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월분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런 거를 준비하셔야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서류가 준비됐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하나요? 요거는 스캔을 받으셔도 좋고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이미지를 첨부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다 준비되셔 있으면은 복지로에서 하셔도 좋고요. 네, 직접 방문하겠다 싶으시면 보건소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복지로에서 신청하신 후에 어떻게 내가 신청되었는지 끝까지 뭐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청이 완료가 되면은 뭐 이메일이나 SMS 이쪽으로 아이디가 전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가실 때 신분증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신분증 챙기시고 뭐 지역 행정과나 또는 뭐 모자보건실 이런 쪽으로 가셔서 산후도우미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하시면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안에 뭐 막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산부님들을 오시기에 편하게 장소를 마련해 놓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시기 전에 꼭 보건소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가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신청하시고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고 신청을 하셨죠. 그 다음에 하실 게 업체를 결정하셔야 돼요. 업체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업체 선정할 때는 너무도 많죠. 너무 많은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분은 굉장히 귀찮아서 위에부터 전화하시다가 결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후기나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후기도 좋고 물론 좋지만 저는 상담하시는 분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만큼 이분이 들어주실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 업체를 선정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좋은 분 보내주세요. 꼭 그러실 거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해야 네, 그런 분으로 네, 맞춰서 보내주시니까요. 뭐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 자차나 도보로 가능하신 분 또는 뭐 성품 같은 경우 활발하신 분 또는 뭐 조용하신 분 또는 뭐 음식 잘하시는 분 깔끔하신 분 굉장히 많죠. 근데 내가 선호하는 네, 관리사님의 이상형 선호하는 그런 타입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업체에서 더 신중하게 관리사님을 매칭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시면 보건소에서 신청하시게 되면 뭐 A라 1형 또는 경상 같은 경우에는 뭐 A 통합 2형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지 그렇게 그 담당자분이 써주실 거예요. 체크를 해주신다든지.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업체에 전화하셔서 저는 뭐 15일 이용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또 경산 같은 경우에는 큰아이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네,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 상이하게 다르니 상담을 통해서 네,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A 업체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산모님은 예약금을 건다든지 또는 출산이 임박했어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을 완납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요거는 본인 부담금을 입금하셔야 그게 확인이 되면 바우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전까지는 무조건 네,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카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네, 카드로 하실 경우나 또는 네, 현금으로 하실 경우 이런 거는 미리미리 네, 문의하셔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산을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하셔야 될 게 조리원에 전화. 조리원에 전화하셔야 되고요. 조리원에 왜 전화를 하셔야 되냐면 어, 출산을 하는 날이 다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갑자기 몰려서 산모님들이 꽉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출산하셨으면 제가 내일 모레 조리원에 들어갈 예정인데 네, 제가 들어갈 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보호자분인 남편분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알리셔야 되고 그 다음이 산후도우미 예약하신 업체 있죠? 그쪽에도 연락을 주셔야 저희 같은 업체도 산모님의 스케줄을 봐서 관리사님 매칭을 얼른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신 다음에 산모님은 예, 퇴원하시고 또 조리원 가셨다가 퇴실하시고 댁에 오시는데 마지막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리원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이. 그래서 조리원에서 나오시게 되면은 한 10시 반,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집에 도착하시게 되는데 이날 뭐 남편이라든지 친정 어머님이 오셔서 이렇게 조금 짐 정리도 해주시고 미역국도 끓여주실 분이 계시다면은 산후관리사님은 다음 날에 오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도와줄 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네, 그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리사님이 오시면 이 관리사님들은 뭐 워낙 계속 그런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정리라든지 아가가 얼른 누워서 또 수유할 수 있도록 물 끓이기 뭐 이런 거 준비를 빠르게 하시기 때문에 네, 당황하실 일 없고요. 그래서 결정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조리원에서 오자마자 관리사님이 도착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누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